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 타임도 잘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카드 상품들에 관련된 거예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얘네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신용카드를 제외한 선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IC카드는 모두 신용공여가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같은 것들은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공여가 가능한 경우가 여기 안에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 IC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틀린 얘기죠. 선불카드도 신용카드망을 같이 이용하는 카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선불카드까지 좀 가지고 가야지, 이거를 이제 뭐 선불카드는 빼고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X가 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불카드하고 현금 IC카드는 독자망을 따로 썼기 때문에 쟤네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불카드와 현금 IC카드는 매출 전표 접수 2영업일 이내에 입금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와 달리 결제 2길에 가맹점에 입금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직불카드와 현금 IC카드가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활성화가 안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불카드로 물품 구매는 물론 예금, 입출금 등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현금카드 기능은 이거는 이제 활용이 안 됩니다.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에다가도 현금, 입출금 기능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체크카드 당연히 되고 한데 선불카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X가 됐고, 신용카드는 선인출 후 구매, 그 다음에 선불카드는 선구매 후 인출 방식을 취하면서 계좌 인출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요게 있잖아요. 신용카드는 이게 이제 선구매 후 인출이잖아요. 신용카드가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선불카드다 그랬을 때는 먼저 돈을 썼죠. 그래서 선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구매. 여기서 구매는 이제 저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선불카드의 구매. 그러니까 이거는 인출이겠죠, 인출. 돈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구매하는 건 나중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X로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서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선인출 후구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선인출 후구매. 이렇게 이제 아니지. 다시. 선불카드가 선인출 후구매. 헷갈려, 씨. 그리고 뒤에는 신용카드는 선구매 후인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거 X가 됐습니다. 가족회원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 회원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을 할 때 그렇게 이제 가족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저기 우체국 체크카드도 가족카드가 있죠. 체크카드에서도 가족카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은 부모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형제, 자매 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녀를 미성년 자녀니까 우리 보호 대상으로서 아빠 카드 써,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요, 함부로 미성년자한테 쓸 수 있게 하지는 않아요. 신용카드는. 네, 그래서 요거는 X로 봐두셔야 돼요. 성년인 자녀라면 몰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X. 가족회원은 본인 회원이 이용 한도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죠. 가족 카드별로 근데 한도를 별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공여의 정도를 달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업 공용카드의 카드 실물에 사용 명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체 명칭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용카드니까. 그리고 개별카드의 앞면에는 사용자의 영문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카드에 성명이 기재된 임직원만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카드가 있고 개별카드가 있다. 기업카드에서도. 예, 그래서 임직원 이름이 써 있는 것과 그러지 않은 카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카드는 후불식 일반 신용카드로서 국내외에서 일시불 및 할부 이용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기업 개별 카드에 한해 제휴은행 창구 및 ATM에서 단기 카드 대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제 그 일반 기업 카드하고 기업 개별 카드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카드 같은 경우가 이게 안 돼요. 일반 기업 카드는요, 일시불만 가능하지 할부가 안 돼요. 할부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좀 불편해요. 예, 할부가 안 되고 일시불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요거는 이제 X로
보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불형 기업카드는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카드인데 국내외에서 이용 가능하며 신용공여 기능이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직불형 기업카드이기 때문에 직불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공여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신용공여에 기반을 둔 후불 결제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직불카드는 신용공여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고 얘네들은 뭐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IC카드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즉시 결제 방식이 되는 거죠. 결제를 하는 순간 상품을 이제 사는 순간 내 이제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직불카드는 자신의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며 직불카드 취급 가맹점이면 발급은행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은 했는데 아무튼 많이 사장됐습니다. 지금은.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을 별도로 모집해야 되고 직불카드 가맹점 공동규약에 의해서 국내에서 직불기능 이용 시 일정 시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제약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늦게는 안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약이 붙는 게 이 큰 한계가 되고요. 선불카드는 지불 결제 기능을 가진 카드로서 카드 거래 대금은 이제 고객의 예금 계좌 범위 내에서 즉시 인출된다. 선불카드는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그때 인출되는 게 아니라 충전해 놓듯이 선불카드 안에다 넣어놓은 거라서 이거는 X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카드 거래 대금이 고객 예금 계좌 범위 내에서 즉시 인출되면은 그거는 이제 체크카드가 더 가깝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체크카드는 은행 또는 카드사가 제휴한 은행에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을 소지한 개인 및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발급 가능한데 거래은행에서 발급받고 가맹점 이용과 이용 시간의 제약을 받는 직불카드와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직불카드와 비교를 했는데 경쟁력에서 체크카드가 앞선 거는 그리고 뭐니 해도 신용카드가 우리가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망을 같이 쓴다는 게 매우 큰 메리트, 장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카드는 일시불 이용만 가능하고요. 할부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단기 카드 대출도 없어요. 이건 신용공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체크카드에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이상 신용공여 자체가 없고 체크카드에다가까지 현금 서비스를 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X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체크카드는 연체 리스크가 없는 직불카드의 장점과 전국의 신용카드 가맹점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생존력을 가지고 널리 확산되어서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체크카드는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의 등장, 그리고 전반적인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 등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이 있지만은 그 신용카드 대비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과 낮은 세액공제 제공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뒤에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죠? 가맹점 수수료도 낮고 세액공제는 많이 해줘요. 정부가 이걸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카드만큼은 안 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저거는 정확한 통계는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이 좀 틀린 것만 좀 눈여겨 봐주시면 되고 체크카드를 많이 권장하지만 신용카드가 진짜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하이브리드 신용카드는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고 잔액이 소진되면 소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되며 부여 가능 최대 신용한도가 30만 원이다. 이 하이브리드 신용카드가 있고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있는데 이건 체크카드의 잔액 범위를 다 쓰고 신용카드로 30만 원, 신용카드 성격으로 30만 원만 추가되는 것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신용카드다 라고 하면 이거는요 일정 액수만큼만은 계좌 잔액 범위에서 쓰고 그게 뭐 잔액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초과 거래를 신용카드로 그냥 결제하게 한 게 하이브리드 신용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게 하이브리드 신용카드예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보다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불카드 발행, 권면 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50 이상 사용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사용했다. 그러면 잔액 환불이 가능하냐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이렇게 보시면 60% 이상 사용을 해야지 50%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다라고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김영식 선불카드, 무김영식 선불카드 등 모든 선불카드는 양도 가능하냐 그랬는데 김영식은 이름을 정해놓고 당신만 쓰세요 라고 하는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막 양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김영식 선불카드는 양도가 가능한데 대신에 액수 제한이 걸려있죠. 50만 원까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이를테면은 이제 뭐 기프트 카드 같은 형태로 좀 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편집이 깨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든 선불 카드가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김영식 선불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고 무김영식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기출 및 예상 문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용카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면 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발급 안 합니다. 이 7등급 이하면은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갚을 능력이 별로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발급이 금지가 되고요. 신용카드는 선불카드나 직불형 카드와 달리 선구매 후 인출 방식이죠. 먼저 사고 나중에 돈은 나중에 갚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망을 사용하고요. 매출 전표 접수 2영업일 이내 가맹점에 입금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이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금, 입출금 등 현금카드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고 현금카드 기능을 같이 탑재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건 이제 틀린 것이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모든 신용카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탑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은행권에서 신용카드를 다룰 때는 그 편리하게 한 장의 카드에다 다 담아주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신용카드는 대금 결제일까지 이용대금 납부를 유예하는 신용제공 기능을 갖지만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랬는데 이게 대금 결제일까지 일종의 여신을 받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가고 있는 거죠. 현금 필요 없어졌잖아요. 신용카드로 다 긁고 나중에 가서 뭐 예금계좌 잔액에서 그냥 한꺼번에 또 뽑아가고 이렇게 하면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돼버렸어요. 때로는 신용카드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징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는 것 자체 신용도가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더 신용도가 괜찮고 또 사용 액수가 큰 사람들은요 무슨 색깔이 다른 카드를 이용하거나 재질이 다른 카드를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 고객은 물품 및 서비스의 신용구매에 따른 실질적인 할인 구매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사고 비용은 나중에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갭만큼의 어떻게 보면 시간적 이익을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내가 세이브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익이 되는 거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이 주고 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거나 판매 대금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신용카드 업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원에 관한 설명 옳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본인 회원은 별도로 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입회가 허락된 실명의 개인이고 그죠? 본인 회원이라 그러면 가족 회원에게는 본인 회원의 이용 한도와 별개로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그리고 가족 카드별로 별도의 한도액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인 회원의 범주 안에서 이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더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요. 본인 회원보다 작은 액수로 가족 회원 카드를 이제 제약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 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2번이 답이 됐습니다. 기업 공용카드는 실물에 사용 명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업체 명칭만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다 했습니다. 기업 개별 카드는 카드에 성명이 기재된 임직원에게만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 카드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후불식 신용카드로서 국내에서 일시불 이용만 가능하대요. 해외에서는 기업 개별 카드에 한해서 제휴은행 창구 및 ATM에서 단기 카드 대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일반 기업 카드입니다. 일반 기업 카드. 그래서 국내외에서 일시불 이용만 가능한 게 원칙인데 해외에서는 이게 보면 일반 기업 카드에서도 일단은 기업 카드 중에서도 기업 개별 카드에 한해서만 제휴은행 창구 및 ATM에서 단기 카드 대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일시불 결제는 수수료 부담이 없는 대신 일시 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부 거래를 하면 할부 수수료를 또 가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까우니까 일시불 결제를 계속하면 이거를 그때그때 물건 살 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액수가 너무 커져 있을 수 있어요.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할부 거래는 고객 입장에서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하지만은 원금 이외에 할부 수수료에 부담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리볼빙 결제라면 연체를 피할 수는 있어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너무 목돈이 돼서 한꺼번에 갚을 여력이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리볼빙 결제를 할 수도 있죠. 근데 해당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남은 잔여 범위에서 사용을 하면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리볼빙 결제를 하면은 신용 점수가 많이 깎이고 그 다음에 또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런 단점은 있죠. 3번은 옳지 않은 게 됐네요. 그 다음에 리볼빙 결제 방식 이용 고객의 경제 여건에 따라 결제를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결제 방식이지만 높은 리볼빙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불카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어요. 직불카드 이용 시 고객의 예금 계좌에 즉시 카드 결제 대금이 인출됩니다. 즉시 인출 방식이 되고요. 자신의 예금 거래 계좌에서도 즉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CD ATM에서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CD ATM에서도 뭐 이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금카드 기능이잖아요. 현금카드 기능.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또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으로 보시고, 신용카드는 즉시 결제 방식을, 직불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이다. 이 거꾸로 돼 있죠? 이것도 틀렸네요. 직불카드는 자신의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고, 직불카드 취급 가맹점이면 발급 은행 상관없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돼서 기억과 리을을 답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체크카드죠? 체크카드의 발급 과정에서는 별도의 결제 능력을 심사할 필요는 없죠.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다 이용합니다. 체크카드 일시불 이용 및 할부 거래가 가능하냐? 할부 거래 안 된다 했고, 단기카드 대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잔액이 소진되면 소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죠. 하이브리드 신용카드는 근데 정해놓은 액수까지만 체크카드처럼 쓰고, 나머지 정해놓은 액수가 넘어가는 결제에 대해서는 다 신용카드로 그냥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차이를 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선불카드가 나왔습니다. 선불카드의 특징과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대금을 후불로 입금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먼저 다 그 돈을 써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차감하는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선불카드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5년이고 소정의 연회비가 부과되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꼭 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연회비가 선불카드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선불카드를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 및 충전할 때 이용 한도가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도 선불카드를 결제할 수 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죠.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선불카드는 김형식과 무김형식 모두 발급 이후 양도가 가능하다. 틀렸죠? 김형식은 양도가 안 되고 무김형식만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9번입니다. 보기의 내용과 같은 특성을 갖는 카드가 뭐냐 그랬습니다. 회원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소액 신용 한도 부여할 때는 자체 기준이 있대요. 그리고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구매 즉시 계좌에 인출된다. 느낌 딱 오죠? 매출 전표 접수 2영업일 이내 가맹점에 입금됩니다. 이거 신용카드망을 똑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자, 그리고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이거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선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IC카드는 모두 신용 공여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체크카드는 신용 공여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비춰본다면 또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회원에 대해서는 가족 카드별로 한도를 별도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 회원의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번은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선불카드로 물품 구매를 할 수 있고 예금, 입출금 등 현금카드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없습니다. 요 뒤에 건 없어요. 선불카드에는 그게 없어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선불카드 그리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이제 그 직불카드, 현금, IC카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선불카드는 쓸 수 있는데 없다고 해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카드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기출문제였는데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10년이냐 그랬을 때 아니라고 했죠.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틀린 것으로 또 봐두시면 되겠고 연회비가 없다는 건 맞습니다. 직불카드 사용 금액은 후불 결제 방식으로 결제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즉시 인출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불이에요. 바로 지불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선불카드는 카드에 저장된 금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회원이 지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초과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러면 하이브리드 신용카드가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면 자신의 이 연결 계좌의 잔액이 다 떨어졌을 때 30만 원 범위 내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 이런 설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고 해서 이게 3번만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각종 카드 상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선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IC카드 모두 신용공유가 불가능하다. 이게 계속 반복되네요. 체크카드는 되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됐고 선불카드는 다른 카드와 달리 예금, 입출금 등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직불카드, 바로 인출되는 카드, 그 다음에 선불카드를요. 근데 자 이게 충전의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충전금액 한도를 최고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까지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권 책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뒷부분을 봤죠. 우리가 이제 북적북적의 후반부를 봤는데요. 이렇게 실전 연습을 잘 마무리하셨으니까 이제 나 요 책은 끝났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에 체크해놨던 것들 전부 다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거기서 모르는 거 없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세요. 예, 무한 반복하는 시간은 점점 단축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책에서 모르는 게 없다가 되면 무조건 고득점 합격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은 파이널 특강 정도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보완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시간 관리도 잘하시고 마인드 컨트롤도 잘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다 얻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단원별 문제풀이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